네, 이번 시간에는 거시 문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관한 문제들은 매경 테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행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실시하는 통화정책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경기부양정책에서의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세금을 조율하거나 혹은 이제 정부의 지출, 정부의 씀씀이를 조율하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하고요. 통화량을 조정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것들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계속 코로나다, 서브프라임이다 해서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더 익숙하기 때문에 부양 정책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시고요. 경기가 과열됐을 때 그 과열되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 부양할 때의 정책은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확장적 정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확장적 통화 정책이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라고 하면 재정 당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한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량, 통화량, 유동성을 증가시켜주는, 통화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푸는 그런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는 것과요. 또 하나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금리는 사실은 모든 경제 주체, 그러니까는 기업, 가게, 정부에 다 미치긴 하지만 금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트는 뭐냐면 기업이 주로 하는 투자 활동과 상관이 있습니다. 금리는 투자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면 통상은 이렇게 봅니다. 투자라는 걸 투자 함수는 했을 때 A- B, R 이렇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든 일정 부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리에 따라서 투자들이 결정되는데 그 앞에 있는 계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고 대부분이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됩니다. 왜?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투자를 적게 해요. 이자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기업이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특히나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전무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부채를 안고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 부채를 안는다는 말은 곧 뭐죠?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 똑같은 투자 활동을 하더라도 뭐죠? 코스트가 적게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높으면 이제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금리하고 이자율은 음해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자율을 낮추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전보다 기업들이 뭐죠? 공장도 더 많이 짓고 또 고용도 더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경기가 부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왜 하느냐?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되지? 물론 시중에 돈이 유동성이 많아지면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죠? 소비도 늘 수 있고 또 투자도 늘 수 있어요. 돈이 더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쉽게 상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도 하나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론적인 목적으로 보면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돈의 가치가 즉 뭐다? 금리예요. 직접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도 있지만 통화량을 늘려서 돈이 늘어나니까 돈이 풍부해지니까 시중의 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경기를 중앙은행이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혹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행정부, 기획재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업을 통해서 투자해서 실물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구매를 해요. 정부가 더 많이 지출한다는 거죠. 공무원을 더 많이 고용하고 탱크도 좀 더 사고 비행기도 좀 더 사고 학교도 더 짓고 하면서 민간이 부족했던 수요들을 정부가 아예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정부가 직접 돈을 더 많이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전보다 세금이 줄어들면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데 민간 처분 가능 소득이 늘기 때문에 소비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확장적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들을 좀 보시고 이제
이제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획.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정부 구매 확대에 경기 부양 효과가 커진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간들이 그 소득에 대해서 소비하는 행태,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나라는 소득이 증가하면 80%를 소비하고 20%를 저축하고, 어떤 나라는 50%를 소비하고 50%를 저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얘기했던 증가하는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소비하느냐라는 퍼센테이지,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 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 씀씀이가 크냐 작으냐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경제가 좋아지려면 알뜰해야 될 것 같은데, 거시경제에서 보면 실제로는 뭐죠? 그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소비를 많이 할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경기 부양 효과가 커집니다. 왜? 자, 정부가 돈을 많이 썼어요. 행정부가 뭐 댐도 막 건설하고 학교도 건설하고 탱크도 만들고 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럼 그 돈들은 민간의 소득이 돼요. 그럼 그 소득을 어떻게 해요? 민간들이 저축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상쇄가 되는 거지. 그걸 저축하지 않고 다시 소비를 해야 돼. 그럼 그건 다시 또 뭐죠?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럼 또 증가한 소득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누군가의 소비가 되는 거지. 이런 선순환 관계가 원활하게 많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증가한 소득분에 대해서 나도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럼 그게 다시 누군가의 소득 증가로 가고, 그럼 그 소득 증가분 중에 상당 부분이 다시 소비를 많이 이어져야 경기 부양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획은 맞는 진술입니다. 이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할수록 확장적 통화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자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자에 대해서 민감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1%가 올랐어도 뭐죠? 이자에 대해서 민감한 기업들은 어떻게 죠? 비용 많이 드는데 안 되겠어, 투자 줄여야 되겠어 라고 할 거고, 반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면 많이 싸졌네 하고 1%만 떨어져도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 투자 탄력성이 더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통화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는 커집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진술이다. 디귿, 화폐 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할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에 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폐 수요라는 거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는 목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뭐죠? 금리를 인하시켜서 금리가 낮아지면 마이너스니까 투자가 더 증가할 거다 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찍어냈을 때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까는 화폐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그래서 금리가 조금만 낮아져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싸졌네 하고 돈을 많이 써. 그럼 어떻게 되죠? 공급이 늘어난 만큼 그걸 시장에서 수요가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원래의 목표인 뭐죠? 금리 하락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돈을 많이 찍어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정부가 직접 정부 지출을 많이 하는 것, 재정정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고,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케인즈가 얘기했던 유동성 함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진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을. 국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할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이거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적게 하락할 수도 있고,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서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예상만큼 많이 안 할 수도 있고. 인데 정부가 정부 지출하는 거는 그냥 바로 총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되게 확실하거든. 그래서 더 나은 경기 확장 정책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정부는 이런 표현만 했습니다. 외형 테스트에서 자주 표현하는데요. 구축 효과.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그게 정부가 100조만큼 더 썼어. 그러면 총수요가 100조만큼 증가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100조만큼 더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더라.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이자율은 투자와 음해상관관계가 있는 함수니까 정부는 총수요 늘려주려고 돈을 더 많이 썼는데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게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국공채를 마련해서 재원을 조달한다라고 하면 정부가 이 재원 조달하는 돈을 더 쓰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상승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자율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말은 뭐죠? 이자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민간 투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말이거든. 그럴 때는 뭐죠? 확장적 재정 정책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죠? 이자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 투자의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작은 상황이야.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죠. 왜? 정부가 돈을 쓰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좀 상승하더라도 투자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